여러분, 혹시 쿠팡 쓰시나요? 로켓 배송 좋아하시나요? 새벽 배송 편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2025년 12월 21일 현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무려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이 무단으로 유출되었습니다. 3,370만 명.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이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쿠팡을 한 번이라도 써봤다면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해킹은 5개월 전인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11월 18일이 되어서야 그것도 고객 민원으로 겨우 알아차렸습니다. 147일 동안, 거의 5개월 동안 우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9곳에서는 이례적으로 무급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사태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쿠팡은 이렇게 무능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예고된 인재입니다. 모든 것은 2025년 11월 6일 오후 6시 38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각 쿠팡의 내부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회원들의 로그인 시 사용되는 일회용 암호인 액세스 토큰을 악용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무단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연간 89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다던 쿠팡이 자사 시스템에 누군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 쿠팡은 드디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쿠팡이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고객이 민원을 넣어서 겨우 알게 된 겁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보안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한 걸 일반 고객이 뭔가 이상하다고 신고해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쿠팡은 11월 19일 오후 9시 35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 사고를 신고합니다. 이때 쿠팡이 신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유효한 인증 없이 4,536개의 계정 프로필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4,536건 나름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11월 20일 쿠팡은 피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가 비인가로 조회되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고객들에게 정확히 언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열흘 뒤인 11월 29일 쿠팡은 폭탄 발표를 합니다. 후속 조사 결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536건에서 3,370만 건으로 무려 7,5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쿠팡이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밝힌 활성 고객 수가 2,470만 명이었어요.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수 말입니다. 근데 유출된 계정이 3,370만 개예요. 활성 고객보다 900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쿠팡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쿠팡을 쓰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털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말에 쿠팡을 탈퇴한 사람도 이번에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전자상거래법상 거래 내역이 있으면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정보를 보관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쿠팡이 활성 고객과 탈퇴 고객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탈퇴한 고객 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까요? 쿠팡이 공식적으로 밝힌 유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본 배송지 주소, 최근 5건의 주문 내역, 그리고 일부 고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쿠팡은 카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안심해도 된다는 듯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범죄자가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최근에 뭘 샀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이 정보만 있으면 스미싱, 보이스피싱은 기본이고 택배 사칭 범죄, 심지어 집에 직접 찾아오는 범죄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미 쿠팡을 사칭한 피싱 문자와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쿠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면서 링크를 보내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2차 피해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 해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커 집단이 쿠팡의 방어벽을 뚫었다고요. SK텔레콤 해킹 사건이나 KT 해킹 사건처럼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니었어요. 쿠팡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외부 침입은 없었고 시스템이 해킹당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냐고요? 내부자 소행입니다. 쿠팡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 회사 시스템에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서 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11월 25일 쿠팡은 유출자를 성명 및 신원 불상자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각종 언론에서 이 용의자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쿠팡을 퇴사하고 한국을 떠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라는 거예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인 중국 국적 개발자 A씨 43세는 2022년 11월에 쿠팡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업무가 뭐였는지 아세요? 보안 키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였어요. 즉, 쿠팡 시스템의 출입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2024년 말쯤 퇴사했습니다. 약 2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인물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통째로 빼돌린 겁니다. 그것도 퇴사한 후에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퇴사한 직원이 어떻게 회사 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서명키에 있습니다. 쿠팡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액세스 토큰이라는 일회용 출입증이 필요해요. 이 토큰은 금방 만료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토큰을 발급받으려면 서명키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큰이 일회용 출입증이라면 서명키는 그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도장인 셈이에요. 그런데 쿠팡은 이 서명키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길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쿠팡이 이 서명키를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직 직원은 퇴사 후에도 외부에서 정상적인 출입증을 무한정 위조해서 5개월간 아무런 제재 없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쿠팡이 디지털 마스터키를 방치해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염흥열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 인가를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접근 권한을 말소하는 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즉, 이건 보안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보안 준칙이 강하기로 유명한 구글의 경우 퇴사 통보를 하기 전에 먼저 접근 권한을 말소한다고 합니다. 퇴사자가 알기도 전에 이미 권한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쿠팡은 퇴사 후에도 몇 달씩 권한을 방치해뒀어요. 천지차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외부 해킹에 의한 방어 실패가 아닌 내부자가 합법적 권한을 악용해 정보를 탈취한 내부 보안 통제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잘못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용의자가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경찰은 IP 추적에 나섰지만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를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복잡한 외교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유출한 정보를 어디에 팔았는지, 혹시 이미 다크웹에 풀린 건 아닌지, 그리고 더 무서운 가설도 있어요. 이게 단순한 금전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보기관이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11월 30일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쿠팡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대요. 마치 자신의 범행을 내부 고발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 행위를 대의명분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수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해킹이 시작된 건 2025년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를 인지한 건 11월 18일이에요. 무려 147일, 거의 5개월 동안 누군가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는데 쿠팡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쿠팡은 연간 890억 원을 정보 보호에 투자한다고 자랑해왔습니다. 890억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이에요. 이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5개월간 해킹을 탐지 못하는 시스템에? 더 충격적인 건 쿠팡이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이 내 계정에 이상한 접근 기록이 있다고 민원을 넣어서야 겨우 알아차렸어요. 890억 원짜리 보안 시스템이 일반 고객 한 명만도 못했던 거죠. 쿠팡에 대응해서 또 하나 비판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어 선택이에요. 쿠팡은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지속적으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라고요. 미묘하게 다르죠? 왜 이러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유출은 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단어인 반면 노출은 마치 자연 발생적인 사고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은 외부 해커가 방어벽을 뚫은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이 권한을 악용한 거잖아요. 유출이라고 하면 쿠팡의 내부 통제 실패가 부각되지만 노출이라고 하면 책임이 좀 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용어 선택부터 잘못됐다면서요.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범인이 보낸 협박 메일이었습니다. 11월 중순 쿠팡 이용자들에게 이상한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쿠팡의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메일을 받은 고객들이 쿠팡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쿠팡은 뭔가 이상하네 라고 알아차린 거죠. 즉,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쿠팡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쿠팡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쿠팡이 뭘 했는지 아세요? 슬그머니 이용약관을 바꿨습니다. 새로 추가된 조항 중에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이 있었어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앞으로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라고 약관에 박아 넣은 거죠. 이게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무효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쿠팡에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어요. 뻔뻔하게 약관 꼼수를 쓰려다 들통난 겁니다. 개인정보가 털렸으니 당연히 쿠팡을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했겠죠? 근데 탈퇴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었어요. 이런 걸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서 고객을 붙잡아 두려는 수법이죠.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중간중간에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방어 문구가 계속 나와요.
화면 구석에 작게 있는 해지 버튼을 찾느라 헤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해지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해지 방어 문구를 삭제하고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어요. 정부가 압박하니까 그제서야 바꾼 거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게시자가 이렇게 썼어요. 쿠팡에 있는 IT 인력 중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매니저급은 90% 이상, 신규 입사자의 80%가 중국인이에요.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후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계속됐어요. 12월 2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쿠팡 측에 중국인 개발자 노동자 채용 현황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거절했어요. 같은 날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 한국인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다고 답했습니다. 박충건 의원이 IT 보안 분야의 중국인 직원 분포를 구체적으로 묻자 국적으로 평가하면 차별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어요. 쿠팡은 그동안 글로벌 인재 채용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서울과 판교뿐 아니라 미국 마운틴뷰, 시애틀, 워싱턴 DC,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인도 벵갈루루,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0여 개 도시에 오피스를 두고 있어요. 개발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인도에서 인력을 대거 채용해서 한국 프로젝트에 투입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처럼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보안 리스크가 시한폭탄처럼 커져왔다. 입사 2년차에 불과한 직원이 3,370만 건의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보안 키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쿠팡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팡이 보안 강화를 위한 패스키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패스키는 비밀번호 없이 생체 인증, 기기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최신 보안 기술입니다. 이게 적용되어 있었다면 이번 해킹은 불가능했거나 최소한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쿠팡은 이 기술을 한국에서 테스트까지 하고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한 후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만에는 적용했어요. 왜냐고요? 수익성 문제였다는 거예요. 패스키 시스템을 도입하면 개발비와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한국에는 적용 안 하고 넘어간 거죠. 한국 고객 3,370만 명의 보안보다 비용 절감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쿠팡은 단순히 보안에 소홀했다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보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요. 참고로 올해 4월에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근데 쿠팡 사태는 그보다 유출 규모가 더 커요. SK텔레콤은 2,324만 명이었고 쿠팡은 3,370만 명이니까요. 단순 비교하면 쿠팡에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정이 과징금 한도를 매출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고 쿠팡 매출에 적용된다면 최대 4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과징금보다 더 센 카드도 나왔습니다.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12월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KBS 뉴스라인 더블유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정위 수장이 직접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거예요. 그 전날인 17일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합니다.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팡 영업 정지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법적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요. 영업 정지를 하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차 피해 우려가 있어요. 쿠팡을 영업 정지하면 당장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불편을 겪잖아요.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들도 타격을 받고요. 정부가 쿠팡을 처벌하려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와 강도 높은 시정명령이 주요 제재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병기 위원장도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두었어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쿠팡의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주식회사 쿠팡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미국 증권법상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집단소송 대상이 됩니다.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는 하락했고,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자 기만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터진 사건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쿠팡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탈팡이 시작된 거예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 탈퇴했다, 와우 멤버십 해지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쿠팡 보이콧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어요. IJ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앱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사태 발생 후 급감했다가 최근 소폭 반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태 이전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 188만 명이 줄어든 상태예요.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통관 고유 보호까지 털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세청 서버가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개인통관 고유 보호는 해외 직구할 때 쓰는 건데, 이게 털리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교체하려고 관세청에 접속했는데 접속자가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돼 버린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이 관세청에 들어오기도 전에 개인통관 고유 보호를 재발급해버려서 통관 시스템이 대규모로 지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쿠팡은 아직까지도 통관 보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통관 보호가 모르는 사람의 해외 직구 상품 배송에 사용됐다는 의심 정황이 MBC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무급휴가가 시작된 겁니다. 12월 18일 기준으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센터 9곳에서 자발적 무급휴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광주사센터, 광주이센터, 대구이센터, 고양일센터, 이천사센터, 인천사센터, 인천22센터, 용인3센터, 용인5센터 등이에요. VTO가 뭐냐면 물류량이 줄어들면 직원들에게 무급으로 쉴 사람, 일하고 희망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명절이 끝나거나 할인 행사가 끝나고 물류량이 감소할 때 시행해요. 근데 지금이 언제예요? 12월 말,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유통업계 최대 대목이에요. 이 시기에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이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용인물류센터 계약직에게 전송된 VTO 안내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량 감소로 인해 VTO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물량 감소 연말 대목에 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전국물류센터 지부 정성용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인천물류센터를 찾아간 결과 물류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계약직 VTO와 일용직 채용 축소로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류센터뿐 아니라 사무직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마침 연말 인사고과 시즌이거든요.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영 압박이 커지면 해고,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보안 팀이나 IT팀에서 대규모 인력 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도 돕니다. 쿠팡은 그동안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쳐왔잖아요. 물류센터 짓고 로켓와우 확대하고 해외 진출하고 근데 이번 사태로 그 확장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고객이 떠나고 고객이 떠나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거죠. 쿠팡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석 의장.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김범석 의장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한 장도 없었어요. 마치 이 회사랑 상관없는 사람처럼요. 왜 그런 걸까요? 법적 구조 때문입니다. 쿠팡의 지배구조를 보면 김범석은 미국 법인 쿠팡 주식회사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예요.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건 자회사인 쿠팡 유한회사고요. 그리고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박대준이에요. 이른바 월급 사장이죠. 법적 책임은 이 사람이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도 국회 청문회에 나온 건 박대준 대표였어요. 김범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 과방위에서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그가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김범석의 행태에 대해 김범석식 경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은 월급 사장에게 넘기고 자신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위기 상황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경영윤리 측면에서 어떤가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회사의 실질적 오너가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 이게 맞는 건가요?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에서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 총수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거든요.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분노를 가라앉히니까요. 근데 쿠팡은 창업자는 숨고 월급 사장이 대신 욕먹고 그 사이 회사는 약관에 면책 조항이나 슬쩍 넣고 이런 식의 대응이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쿠팡 앱 또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메인 배너 또는 알림에서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후 유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만약 배너가 보이지 않으면 쿠팡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이 확인됐다면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쿠팡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해커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크리덴셜 스터핑이거든요. 한 사이트에서 털린 정보로 다른 사이트에도 로그인을 시도하는 거예요. 둘째,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세요. 가능하면 모든 중요 사이트에서 SMS 인증이나 OTP 앱을 통한 2단계 인증을 켜두세요. 셋째, 쿠팡 사칭 문자와 전화에 주의하세요. 쿠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라는 문자가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건 100% 피싱입니다. 쿠팡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넷째, 금융 계정을 점검하세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없는지, 카드에서 모르는 결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즉시 은행과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다섯째,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확인하세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내 통관 부호로 처리된 최근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신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요.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를 받으려면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해요. 단순히 불안하다, 기분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정보로 인해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잃었다거나 개인정보 도용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의 집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많이 모이면 집단 소송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이 온라인에서 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쿠팡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가 피해자 보상에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쿠팡만의 문제일까요? 돌아보면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1년 싸이월드, 네이트 해킹으로 3,500만 명 정보 유출. 2014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정보 유출로 1억 건 이상 피해. 2023년 LGU 플러스 해킹으로 30만 명 정보 유출. 2024년 SK텔레콤 해킹으로 2,324만 명 정보 유출. 그리고 2025년 쿠팡 3,370만 명.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또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3%가 상한이에요. 쿠팡 연매출이 수십조 원이라고 해도 3%면 수천억 원 수준이죠. 많아 보이지만 쿠팡 같은 대기업에게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될 수준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력하게 집행합니다. 2021년 아마존이 GDPR 위반으로 7억 4,600만 유로, 약 1조 원의 과징금을 맞았어요. 한국은 SK텔레콤 해킹 때 역대 최대라던 과징금이 1,348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지만 SK텔레콤 연매출이 17조 원이 넘으니까 1% 수준도 안 돼요. 이러니 기업들이 보안에 진지하게 투자할 유인이 없는 거죠.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과징금 한도를 매출의 10%로 올리는 법안도 추진 중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생각을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면 수조 원대 배상금을 맞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쿠팡 로켓 배송.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온다.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 정말 편리하죠? 근데 그 편리함의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내 이름, 내 전화번호, 내 집 주소, 내가 뭘 샀는지, 심지어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이 모든 정보가 어딘가에 흘러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편리함에 취해 개인정보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 온 건 아닐까요?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인데 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들이 모이면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기업을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아무리 보안에 투자한다고 떠들어도 이렇게 털릴 수 있습니다. 890억 원을 쓴 쿠팡도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비스에는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세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2단계 인증을 켜두세요. 수상한 문자나 이메일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이런 습관이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책임 회피하는 기업,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약관.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쿠팡 불매운동, 집단 민원, 언론 제보, SNS 공유 뭐든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때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더 강력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기업의 탐욕, 보안 불감증, 책임 회피, 솜방망이 처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인재입니다. 3,370만 명.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5개월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노출이라는 말장난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피싱 문자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뭘 샀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분노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2단계 인증을 켜세요. 의심스러운 문자에 속지 마세요. 쿠팡에 항의하세요.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세요.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은 바뀝니다. 이 사태의 후속 소식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